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행동해 왔었던 어떤 패턴들을 보니까 닮아 있는 데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뒷담화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나는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네가 감히 나를? 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 지민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내연적 자기애입니다. 이거는 제가 석사 때 논문 쓸 때 한번 주제로 다뤘었던 개념인데 요즘에 나르시시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 하면 전형적으로 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선은 좀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본인이 대단하고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겉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박수치고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자기를 다들 부러워하고 시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좀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애가 강해라고 생각이 들죠.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자기애를 우리는 외연적 자기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자기애가 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연적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내연적 자기애는 겉에서 봤을 때는 자기애가 강한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위축돼 보이기도 하고 관심 받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소심하고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적하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애가 강해 보이진 않아요. 전형적인 자기애랑은 좀 달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자기애냐 궁금하실 텐데, 왜냐하면 이 핵심이 같기 때문이에요. 외연적 자기애든 내연적 자기애든 자기애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병리적인 자기애가 발생하게 되는 기원은 인정이나 애정 욕구가 결핍된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론에서 설명하는 건 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이 결핍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과도하게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서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경우, 강요했던 경우들, 그러니까 뭔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겠죠. 그리고 발달 과정마다 칭찬이라든지 인정이나 수용,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고 싶은 건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잘 충족이 되면서 자라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거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연히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준치에 미달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자기애를 이루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감정들은 되게 불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상하거나 방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는. 그래서 방어 기제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대한 일종의 환상 같은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나는 특별하다. 나는 대단하다. 실제의 자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뭔가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했는데 일종의 환상 같은 그랜디오스한 자기의 모습에 굉장히 매달리면서 나는 미움을 받아도 안 되고 절대 거절당할 수 없고 거짓된 자기에 좀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고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오점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애의 핵심적인 근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외연적이든 내연적이든 둘 다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좀 다른 거예요. 외연적 자기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들, 본인의 잘난 것을 막 겉으로 뽐내고 그걸 대놓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내연적인 자기애자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내가 이 정도 레벨은 돼 라는 걸 은근히 수동적으로 좀 드러내는 경향들이 있고,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비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본인이 지적을 받는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요. 자존심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확 무너지는데, 나는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비판을 받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본인을 평가한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능력을 제가 잘못 평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거나 어떤 성취를 갖게 됐을 때 그걸 앞에서는 축하를 해줄지도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이제 뒷담화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내연적 자기애가 강한 분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지 않으면 사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가. 근데 이제 가까운 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질투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주변에 내가 아는 누구랑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 여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 비판이라든지 본인의 실패나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러운 면은 있죠. 겉에서 봤을 때는. 근데 결국에 이제 더 들어가면 나는 좀 특별해, 나는 대단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어주는 과정이 저는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플 심리.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이걸 논문의 어떤 한 주제로 삼았었던 이유는 저한테도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부모님이 저를 양육해 주셨던 방식이라든지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행동해 왔었던 어떤 패턴들을 보니까 내연적 자기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면과 좀 닮아 있는 데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도 내가 시기나 질투, 부러움 이런 감정들이 나를 좀 많이 괴롭힌다, 혹은 내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견디기를 힘들어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 안에 내연적 자기애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돌아보고 통찰하는 것이 내적인 성장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